바이든이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 드리니까 좀 이상한 것 같은데, 하여튼 가스값을 좀 낮추겠다라는 바이든의 의지는 알겠습니다만은, 하지만 방향이 틀렸다. 여러 차례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해오고 있는 내용이고요. 지금 오죽하면은 지금 SNS에 이런 게 좀 돌고 있는데, 아메리카스 스트레티직 페트롤룸 reserves, 그러니까 지금 전략 비축유를 얘기하는 거죠. 미국의 전략 비축유가 지금 뚝 떨어졌다. 그리고 바이든이 나타나서 이제 I did that, 내가 그랬어 라고 지금 이제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트럼프 때 열심히 쌓아놨던 것을 지금 이렇게 뚝 떨어뜨리고 있는. 근데 이렇게 전략 비축유를 갖다가 이렇게까지 고갈시키면서 해야 될 일이냐에 대한 비난들이 지금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좀 지켜봐야 되는데요. 오늘 바이든이 에너지부가 지난 3월 달에 허가를 받았던 전략 비축유 1억 8천만 배럴 방출하기로 했던 것 중에서 남아있는 1,500만 배럴을 팔기 시작한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데, 오펙에서 지금 석유를 감산하기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다음 달부터 하루 200만 배럴씩 감산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해놓은 상황인데, 200만 배럴 감산하는 것에 대응해서 이 석유 국제 유가가 올라갈 거에 대응해서 추가로 지금 미국의 전략 비축유를 풀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필요하다면이라는 전제를 걸기는 했으나, 하지만 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 소식을 좀 자세하게 다뤘는데요.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풀 수도 있다라는 말 한 것뿐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에너지 관련 관리들에게 공급에 차질이 있을 경우에 신속하게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라 라고 지시까지 했다. 바이든은 오늘 발표로 다른 나라의 행동이 그러한 변동성을 야기한 상황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시장을 안정시키고 가격을 낮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우리는 이것을 준비 및 출시 계획이다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 하니까 ready and release plan, ready and release plan, 준비하고 있다가 방출하겠다 이거죠. 석유를, 그것도 전략 비축유를 준비하고 있어라. 언제든지 방출할 준비하고 있다가 신호만 보내주면 바로 그냥 갖다 퍼내라 이건데, ready and release plan, 어서 많이 듣던 플랜 같습니다. 국경에서도 썼던 플랜 같은데요. 국경에서 썼던 플랜은 catch and release 플랜이었습니다. catch and release, 잡았다가 풀어주는 플랜. 근데 지금 석유에 대해서는 ready and release 플랜을 쓰겠다. 정말. 이를 통해서 유가 급등을 방지하고 국제 이벤트에 대응할 수 있다. 이게 바이든의 생각입니다. 국제 유가에 대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석유 산업 단체들은 바이든의 계획이 최근 몇 달 동안 미온적인 생산 증가의 원인이라고 비난하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미국의 전략 비축유를 풀어서, 그래서 석유 수요 공급선을 맞추면서 가격을 낮추게 하려는 의지는 알겠는데,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영향으로 인해서 석유 업계, 이 석유를 퍼내고 있는 미국의 기업들, 석유 회사들이 겪는 새로운 상황, 지금 바이든이 지금 전혀 놓치고 있는 새로운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석유를 더 많이 생산해내기 위한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투자해 주겠다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유가가 낮아지는데 왜 투자를 하냐 이거죠. 유가가 낮아지면은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죠. 유가가 어느 정도 올라간다라는 전망이 보여야, 그러니까 유가를 조금은 올려도 되겠구나라는 전망이 보여야, 야 그럼 석유 더 파자. 더 파도 더 비싼 값에 팔 수 있으면은 계속 투자한 만큼 돈을 더 벌 수 있으니까, 이게 투자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인데, 유가를 내리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움직이는 상황에서 전략유를 풀어가면서 유가를 강제로 내리겠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석유 회사들이 투자자들을 잡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더 많은 석유 생산을 미국에서 하라고, 바이든은 말로는 생산해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시추하는 곳은 추가로 인허가를 안 내주고, 무슨 얘기냐면
기존의 시추 허가를 내준 데에서 그러면 덮어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그걸 덮어내면 덮어낸 것만큼 또 정유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정유하는 거에는 또 규제들을, 환경 규제들을 예전보다 더 많이 붙여놔가지고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게 지금 되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이 퍼내서 더 많이 정유를 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한 겁니다. 정유시설 때문에. 그런데 그거는 지금 투자자들은 나서지를 않으려고 하고, 근데 퍼낼 수 없는 상황인데 말로 자꾸 퍼내라고 그러고, 그러면은 차라리 신규 유축권을 좀 달라고 얘기를 해. 그거는 또 허락을 안 해주고, 라이센스를 안 주고 있고, 뭐 이런 상황. 그러니까 지금 석유 회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그런 상황인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바이든은 뭐라고 지적을 하냐면은, 석유 회사들이 충분히 이익을 벌고 있는데, 아주 기록적으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번 돈을 주주들한테만 나눠주려고 하지 말고, 이익 배당하는 데만 쓰지 말고 그 돈을 다시 재투자해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틀린 말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회사라는 것은 그렇게 또 움직일 수 없는 것이기도 하고, 애매한 상황에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제니퍼 그랜홀름 에너지 장관과 아모스 호크슈타인 국무부 에너지 특사의 곁을 지켰던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해로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더 빨리 청정 에너지로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과거 정부의 발언들을, 정책들을 되풀이하고 있다. 하루빨리 청정 에너지로 가야 된다. 이 얘기는 지금 캐나다의 트루도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말이 쉽죠. 말이 쉽지. 지금 이 화력 에너지 이용해 가지고 기존의 화석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발전하는 그 발전 전기량을 지금 청정 에너지, 태양열이나 풍력 에너지로 전환해 가지고 그 양을 감당할 정도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도 비용이지만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지를 지금 전혀 계산을 안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그냥 본인이 신 같은 존재가 돼가지고 한마디 하면은 그냥 세상이 다 알아서 변하는 이런 식으로 착각들 하고 살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하여튼 갑갑하기 짝이 없습니다. 초기에 전략 비축유가 방출이 됐을 때에는 그 국제 유가가 낮아지는데 영향을 주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때는 미국만 방출했던 것이 아니라 동맹국들도 함께 다 비축유를 방출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또 만약에 미국이 추가로 방출한다고 할 경우 다른 동맹국들이 함께 동시에 추가로 방출을 하게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또 따라올지 이건 알 수가 없는 것이고요. 만약에 다른 동맹국들이 추가로 비축유를 방출하지 않고 미국 혼자만 더 방출을 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큰 영향을 못 줄 수도 있다. 보십시오. 방출은 지금 계속 해왔는데 지난 3월에 허락을 받았고 한 6월경부터 계속 방출을 해오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처음에는 가격이 떨어지는 것 같았지만 지금 거의 한 달 전부터 가격이 다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석유 방출이 끝나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방출하고 있어도 그 효과가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경우에는 2023년 세계 총 생산량이 1억 70만 배럴로 3월 전망치보다 2.2%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방 에너지 정보청에 따르면은 오펙이 감축을 하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한 상태에서 미국의 생산량은 정부가 지난 3월에 예측했던 하루 1,200만 배럴을 약간 밑돌고 있는 수준. 그러니까 전망치를 지금 밑돌고 있는, 석유 생산이 예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적다라는 겁니다. 연방 에너지 정보청에 따르면은 미국의 생산량 전망도, 내년도에 대한 전망도 하루 1,240만 배럴로 4.8% 감소해서 여전히 연간 최고치를 기록할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이 늘질 않고 오히려 지금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전망하고 있는 것보다는 못 미치는, 그러니까 지금 예상치하고 현실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면 빨리 정책을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정책을 수정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샌포드 C 번슈타인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의 수석 에너지 분석가로 활동하고 있는
닐 베버리지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펙과 러시아의 감축은 중국의 경제가 팬데믹 봉쇄에서 벗어나면서 잠재적으로 더 높은 수요와 결합될 것이고 결국은 석유 공급의 새로운 부족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2023년 말까지 유가를 배럴당 120달러로 끌어올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하고 있죠. 제로 코로나. 그래서 아직 봉쇄되어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씩 풀려나기 시작하고 있고 다시 중국이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엄청난 석유가 필요할 것이고 실제로 중국은 러시아에다가 비싼 돈 줘가면서 석유를 계속 사들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석유 수요가 중국 때문에 석유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석유값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내년 말이면은 배럴당 120불이 될 거다. 어서 많이 들어보던 숫자인데요. 이거 70년대 유가 파동 있을 때보다 더 높은 숫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베버리지는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됐을 때 배럴당 120달러까지 올라가는 그 상황이 됐을 때 그때야 정말 전략 비축유가 필요해진다. 그리고 전략 비축유가 부분적으로 소진됐다면 만약에 없다면 가격은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게 된다. 전략 비축유는 지금 풀어야 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예, 지금 국제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될 상황이고 어차피 예고된 경기 침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될 상황이고 내년 말까지는 적어도 미국 내에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고금리 정책이 먹혀 들어가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상황까지 갈 때까지는 사실은 전략 비축유를 지금 묶어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국제 경제가 계속 밑바닥을 치고 있고 유가가 고공상진 계속 한다면 그때 가서 풀어야 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문제를 잡고 난 뒤에 풀어야 사실 이것이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이든은 전혀 그런 인내심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거죠. 뭐가 그렇게 조급한지는 모르겠으나 이미 실패한 유가 정책인데 저희가 볼 때는 지금 바이든이 아무리 이런다고 해서 당장 가스값이 내려간다거나 뭐 무슨 지지율이 올라간다거나 이런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현재 아니긴데 근데 왜 이런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지 정말 모르겠다. 약간 대통령 한 명 잘못 뽑아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지금 보고 있다.